자, 교과서 194쪽으로 넘어가서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처용가를 보고 고대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처용가는 여러분 신라시대에 지어진 향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향가는 여러분 향찰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향찰, 그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표기를 적은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향찰의 의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용가는 여러분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왕이 이 사람을 이제 관직을 주면서 자기 그 나라에 이제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처용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신 있잖아요. 역병을 돌게 하는 역신이 처용의 아내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아내를 속여가지고 변장을 해서 처용 아내랑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알게 된 처용이 이제 이 역신을 용서하고 가서 역신이 이제 그 처용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이제 공의 아내를 사모해서 지금 범하였는데 이제 그 처용 너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너의 얼굴을 그린 것만 봐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 앞에 그려놓고 이제 역병이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역병에 걸리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처용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동경 발기 달아라. 그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밤이 들도록 논이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가로리 네이러라. 다리가 4개라는 거예요. 두불은 네였고 2개는 내 것인데 두불은 누기행고 2개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본디 네해다라마는 본디 내 것이었지만은 아잔을 어찌하리 있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이까. 보통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면 화가 날 텐데 네 빼앗긴 것을 어찌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처용이 화를 내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돌아가서 역신이 감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다음 구절은 한자의 음과 뜻 중에서 어느 부분을 활용했는지 구분해서 표기해 보래요. 밤들이 논이 다 가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볼게요. 자, 밤에서는 뜻을 빌렸었죠. 밤이 들도록 논인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향찰에서는 여러분 그 실질 형태소는 훈차 뜻을 빌리고 형식 형태소는 음차, 음을 빌려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밤이 들도록 논이다가 놀다가 라였으니까 밤이 들도록 해서의 얘는 뜻이 있다. 밤이 드는 거니까 여기 뜻이 있는 거니까 훈차를 하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는 조사니까 음차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고 다닌다라는 거니까 놀고 돌아다니는 건 이제 훈차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는 여러분 그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음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는 음차 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다도 이제 음차 해야 되면 그러면 밤들이 논이 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식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라는 훈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는 형식 형태소임에도 훈차를 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을 볼게요, 여러분. 향찰은 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조상들이 고안해낸 우리말 표기 방식이래요. 향찰 표기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데 여러분, 이전에 이제 차자 표기 방식들이 어순만 우리말의 형식으로 바꾸는 정도였다면 이 향찰은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려 쓰고 형식 형태소는 음을 빌려 쓰는 등 정말 그 실질적인 거의 우리말의 표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한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사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표기하는데 향찰로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 책이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북이라고 쓰고 여기서 을은 형식 형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만 갖다 쓰는 거예요.
뭐 EUL 이게 을이라고 소리 내면 북을 사다라고 했을 때 사다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바이라고 쓰고 여기에 붙는 어미는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그 뜻이 있는 거는 그대로 갖다 쓰고 거기에 이제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음만 갖다 쓰는 뭐 이런 형식이라고 완전히 같진 않지만요, 여러분. 그 뭐지? 한자와 영어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 썼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조상이 고안해낸 우리말 표기 방식인데 향찰 표기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표기 방식에 비해서 그 뜻이 있는 거는 그 뜻을 빌려 쓰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거는 뜻을 빌려 쓰고 그리고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것들은 음을 빌려서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러한 향찰은 한자를 빌려서 기록한 우리말 표기 중에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95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훈민정음을 보고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 균기게 달아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해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마침내 제 뜻을 실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일 어여삐 여겨 내 일을 위해서 어여삐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사람들로 하여금 수비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그럼 이런 어휘를 현대국어로 바꿔보고 의문상의 변화를 파악해보지요. 자, 여기 보면 니르고저는 이르고자라고 바뀐 게 보이죠, 여러분? 의문상의 변화는 여기 니가 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여러분 뜨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어휘만 보는 거니까 어휘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뜨들인데 여기 비읍 디귿 어두자음근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쓰나요? 그쵸, 현대국어에선 뜻을이라고 쓰죠. 이걸 통해서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펴디 이거 우리 어떻게 쓰나요? 그쵸. 펴지라고 쓰죠. 그러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국외음화예요.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라. 그래서 국외음화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국외음화는 우리가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국외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경계에서 일어난 경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국외음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수비 이거 지금은 현대국에서는 쉽게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써보고 문법상의 변화를 말해보지요. 여기 중세국어에서 보면 균기게 달아라고 해서 비교격 조사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애가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쓰이죠? 그렇죠. 중국과 무엇과 다르다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애가
과로 바뀌어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볼게요.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니르고저 할 바가 있어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바의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국어에 오면 바가 있어도라고 해서 주격조사가 가가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오는 그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이 모음 이만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신 가가 쓰였다는 거. 바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모음 뒤에 주격조사. 자, 그럼 다음으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자, 어휘를 보면요. 말싸미 중세국어에서 의미는 말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리다를 보면요, 여러분. 중세국어에서의 의미는 어리석다.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라는 뜻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놈을 볼게요. 중세국어에서의 이 놈은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여쁘다가 중세국어에서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였는데요. 현대국어에 오게 되면 이제 어여쁘다라고 해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96쪽 여기 왼쪽에 보면 어휘의 의미 변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휘의 의미 변화는 크게 축소, 확대, 이동으로 볼 수 있어요. 축소는 단어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건데 예전에는 짐승이 이제 생물 전체를 뜻하는 불교용이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아닌 동물만이 가리키는 걸로 좁아지는 거 이런 게 의미의 축소고요. 자, 예전에 이 놈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다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뀐 것도 역시 축소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의 확대는 단어의 의미가 영역이 넓어지는 건데 바가지가 원래 박을 파가지고 만든 것만 가리켰다면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쇠로 만든 거 모두 포함하는 게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미의 이동은 어휘의 의미가 이제 변화하는 건데요. 씩씩하다가 이제 원래 엄숙하다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굳세고 위험스럽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그리고 어여쁘다가 불쌍하다에서 어여쁘다. 그리고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의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소학원에서 가져온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아당하다가 아첨하다는 건데 아당하기 잘하느니 해서 여러분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밑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을 볼게요.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 시작이고 들은 것 하니 들은 것 많은 이라고 한 예문이 있는데요. 여기 밑줄 친 곳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비르소미요라고 드론 해서 여기서는 음성 모음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양성 모음이 쓰였죠. 그렇죠? 그리고 비르소미에서도 비르 옴이온데 여기 음성 모음이 쓰였는데 양성 모음이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예문을 볼게요.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는 이어적기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근데 효도의 마참이니라 했을 때는 효도의 끝이다 라고 할 때는 마참 여기서 이 미음이 여기로 이어적기 안 하고 끊어적기 하고 있죠. 밑에를 보겠습니다. 말만 익은 이를 버타면 해로우니라. 말만 익은 이를 버타면 해롭대요, 여러분. 자, 익은 했을 때 여러분 이 기역 받침이 여기서 끊어적기 하지 않고 여기 초성으로 이어적기 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해로운이라를 보면 해로운이라라고 해서 이 니은을 여기로 이어적지 않고 끊어적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197쪽에 3번 독립식문 창간사를 보고 근대국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군대국어의 특징을 먼저 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서 볼게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서 중세국어 띄어쓰기 안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띄어쓰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문이 또 한문을 쓰지 않고 국문으로만 쓴대요. 근데 이 국문으로 쓰는 이유가 상하, 귀, 천, 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귀하나 천하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함이래요. 또 국문을 이렇게 기절을 떼어 쓴즉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쓴즉 왜 그러냐면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이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도 하고 한글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신문 아니 쓰고 이게 보면 여기 원래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띄어쓰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현대국어보다 띄어쓰기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기절을 띄어쓴즉이라고 해서 시옷과 디귿이 같이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밑에 보면 까닭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시옷계 합용병서가 된 소리로 익혔어요. 그런데 이런 시옷계 합용병서를 여러분 합용병서가 합쳐서 이제 나란히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신문 보기가 쉽고를 통해서 주격조사 가가 쓰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신문 속에 있는 말을 하고 해서 여기 아래야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물론하고에도 여러분 여기 아래야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있는 물론하고 글자 아래야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는 물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워 자기네 말을 먼저 배워서 능통한 후에야 외국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국문은 안 배우고 한문만 배운다는 거예요.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뭅이라. 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자,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자, 첫째는 배우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 자, 다 계속 이제 국문으로 써야 모두가 알아보기 쉬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백사을이라고 해서 자 말을 했을 때는 을이 앞에서 자음 받침에서는 을이 쓰이는데 지금 모음에서도 여기 보면 을이 쓰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의 사용이 혼란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 글은 한자를 적지 않고 한글만으로 표기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독립신문 안에서도 나타났는데 상하 기천이 다 볼 수 있어서 보기가 쉽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의의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대적 특성에 따른 국어 자료들을 보고 여기에서 고대, 중세, 근대 국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국어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복습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내용은 우리 등교했을 때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